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IMF 외환 위기 수준의 물가 폭등. 결국 터졌는데요. 자, 일단은 한국은행이 4월 생산자 물가를 발표를 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무려 2.5% 폭등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998년, 그러니까 IMF 그 중앙에 있었던 1998년 2월 외환 위기, 이때가 2.5%였거든요. 자, 결국은 4월 생산자 물가만 본다면 지금 98년 IMF 때 생산자 물가가 폭등했던 바로 그 시점하고 지금 똑같은 상승률이 나와서, 야, 이거 지금 뭔가 지금 뭐 좀 이 물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렵게 가고 있다. 자, 이런 지금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 8개월째 상승세에 있는데, 특히나 공산품 중에서 당연히 지금 뭐 미국, 이란,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요. 그래서 석유 제품이 전월 대비해서 무려 31.9%, 거의 32%나 폭등을 했고, 전년 대비해 보면 이게 73.9%, 거의 74%. 야, 이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라는 게 이제 수익품까지 포함해서 국내 이 공급 물가 지수, 자, 이거를 하면 전월 대비해서 5.2%나 상승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5%가 지금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뭐 건설 쪽도 그렇지만 뭐 원재료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공사원가 올라가서 부담금 올라가고 뭐 분담금 뭐 난리 이 모든 것들이 뭐 원재료 때문인데, 이 원재료 가격이 무려 28.5%가 상승했는데, 이 28.5%라는 수치가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짜 정말 좀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아시겠지만 이 생산자 물가라는 게 이게 시차를 두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잖아요. 아니,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데 소비자 물가를 안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문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와중에 지금 반도체 호재, 자, 이것 때문에 한국은행이 오늘 5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106.1로 낙관적으로 전환인데, 이게 이제 보통 100 기준에서 아래냐 위냐, 그래서 100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소비자들이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를 좀 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아래쪽이었거든요. 그래서 90대였는데, 자, 결국은 6.9포인트, 거의 7포인트 가깝게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106.1로 다시 낙관적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도 좋고 주식도 좋고, 자, 달려보자, 이렇게 쓸 때 쓰자, 자, 이렇게 소비 심리 지수가 이제 살아났다라는 것을, 자,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물가는, 야, 이건 뭐 정말 뭐라고 하나, 우리가 뭐 기름에 뭐 이렇게 불 붙인 뭐 이런 거라고 하나요? 뭐 그렇듯이 말 그대로 소비자 심리 지수 때문에 물가가 또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죠. 엎친 데 덮친 격. 자, 지금 뭐 오늘도 어쨌든 간에 좀 뭐 지수가 좀 상승하긴 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12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서,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달러를 갖고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환율에는 정말 치명적이죠. 오늘 정말 환율 발작이 일어났는데, 이건 조금 수치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야, 이게 지금 실화인가 싶습니다. 이게 1519.1원, 그러니까 1520원 지금 뚜껑이 열릴 뻔한 거예요. 1520원 뚜껑이 1519.1원까지 갔으니까요. 지금 뭐 확인한 것도 1518.3원이고, 자, 더더구나 현찰로 살 때는 지금 1544.87원,
거의 뭐 한 1,550원에 지금 가까워오고 있는. 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저는 이게 지금 뭐 어지러울 정도로 이 숫자가 보이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1,500원만 넘어서면 정말 나라가 망하는 줄.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IMF, 아까도 지금 IMF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들이 나오기만 해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제는 뭐 1,500원 뚜껑이 열려서 지금 계속 지금 뭐 지금 며칠째인가요? 지금 계속 1,500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환율에 대해서 코멘트가 지금 없거든요. 코멘트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결국 아시겠지만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까도 보셨듯이 지금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환율 때문에 뭐 원자재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가는 것에 이 또 기본이 환율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환율이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그냥 저 혼자만 이러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저도 IMF를 겪어본 입장에서 환율이 1,500원대에서 지금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뭐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떤, 또 한국은행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환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심각한 문제를 뭔가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뭔가 좀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이 들 정도고요. 자, 결국은 뭐 이런 물가 빅쇼크,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자, 5월 28일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목요일, 오는 목요일 날 이제 피벗을 당연히 선언을 하겠죠. 뭐 유상대 부총재가 개인 입장에서 얘기한 것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한 것하고 한국은행이 지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끝났어요. 바이바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어요. 자, 끝났고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왜? 물가 때문에. 이 물가 때문에.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가 지금 시차를 두고 한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당연히 이게 소비자 물가로 올라가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걸 둘러싸고 있는 환율이라든지 소비심리지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물가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충격적인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무조건 피벗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벗이라는 게 말 그대로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이죠. 예, 인하에서 인상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통 피벗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선언할 걸로 보여지고,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은 7월에 첫 금리 인상, 뭐 제가 보더라도 7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5월, 6월, 지금 7월 되면 이게 지금 물가가 지금 아까 보셨던 생산자 물가 이런 것들이 소비자 물가 쪽으로 확 옮겨갈,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7월에 첫 금리 인상. 자, 물론 이게 심각한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7월에 한 방에 빅스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뭐 조금 괜찮다 이러면 0.25 정도, 베이비 스텝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10월 정도에 다시 한번 베이비 스텝.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무조건 3%, 또 뭐 높게 보는 분들은 3.25, 또 3.5%까지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지금 훨씬 높잖아요. 우리가 지금 2.5%인데 미국은 3.75인데도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2.5인 우리나라는 뭐 더 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걸로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뭐 난리도 아니죠.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이미 7.11까지 와 있습니다. 7%를 이미 넘어서 있고요. 자, 5년 주기형 변동 같은 경우에는 무려 7.1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7.12 미쳤죠. 지금 난리가 나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자, 이것도 5월 20일 기준 했을 때
6.944까지가 있습니다. 6.944면 이거 7%죠. 자, 7%. 자, 4대 은행도 7%까지 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5월 18일 여기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매주 월요일 날 올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보면 6.37까지 원래 6.21 정도였던 거를 지금 뭐 코픽스 금리가 0.08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걸 2배나 올려서 0.16이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6.37까지가 있습니다. 변동도 그렇고 혼합형 고정도 6.37까지 거의 6.4%까지 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한 8%는 무조건 가고요. 그렇죠? 이게 올해 연말쯤 가면 정말 10%를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자, 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결국은 이런 이자 부담 이거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21년에 2%, 뭐 2.5% 이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영끌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5년 고정에 25년 변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6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게 변동금리로 되면서 2.5%였던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4%는 이미 넘어섰고요. 5%, 6%, 지금 7%, 8%, 많게는 지금 10%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을지. 자, 근데 이미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4월에 서울에 아파트 같은 이런 집합 건물의 강제 경매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무려 49.1%, 50% 가깝게 증가했다. 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뭐 이런 트리마제 같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상류층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 이게 뭐 아파트 값이 73억 9천, 최적 입찰가도 73억 9천이면 이거 뭐 신권으로 보여주는데, 자, 트리마제 74억짜리 아파트예요. 아니 74억짜리의 아파트에 사는 이런 정말 우리나라의 뭐 최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상류층에 있는 이런 분들도 지금 경매로 무너지는 이런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 소유자분이 2017년 9월이면 아시겠지만 트리마제 이제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최초 이제 분양자고. 자, 그런데 이게 백모 씨라는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뭐 대표로서 꽤 유명한 이런 분인데 결국 뭐 엔터 회사의 대표, 엔터 회사 사장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이렇게 경매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처음에 분양받을 때 근저당은 뭐 19억 8천 정도면 뭐 채권 최고의 기준이니까 뭐 한 15억, 16억 이 정도 뭐 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죠. 이건 뭐 일반적인 뭐 이제 17년 뭐 집 살 때 이 정도는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24년부터 이제 돈을 땡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또 회사 관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6억이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 20억 정도 있는데 36억이면 이것만 해도 지금 56억이에요. 채권 최고액. 뭐 사실 안 갚으면 이게 뭐 이자까지 하면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56억. 자,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죠.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회사 관련해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이건 25억이면 이제는 거의 뭐 70억이 훨씬 넘어가죠. 70억이 넘어가죠. 아까 56억이었는데 25억이면 한 70, 한 80억이 넘어가네요. 80억이 넘어가죠. 80억이 넘어갑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가압류가 또 들어오죠. 또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한 2억 1천만 원. 이건 이제 개인한테 또 빌린 것 같아요. 사실 뭐 사람이 이제 돈을 빌리다 보면 뭐 빌릴 수 있는 뭐 최대한을 빌리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한테도 빌리게 되는 뭐 우리가 사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설땡땡. 자, 이분이 이제 설경구 씨죠. 설경구 씨로 확인이 됐는데 이 설경구 씨도
지금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알고 봤더니 14억 5,800. 와, 꽤 큰 금액인데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14억 5,800이면 아마 이제 뭐 엔터 대표고 설경구 씨하고도 꽤 친분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 결국은 이런 뭐 개인 간의 이런 거래가 결국은 뭐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가압류로 들어오게 돼서 유명 배우인 이 설경구 씨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야, 한 15억 정도를 자칫 잘못하면 때릴 수도 있는 돈이죠. 이런 돈들은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선순위가 지금 너무 지금 짱짱하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변제받을 수 있을지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연예인 걱정할 건 아니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참 어렵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그런 70몇 억짜리 갖고 있는 트리마즈 집주인이 상류층들도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고 집을 뺏기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유명 배우들도 이런 데 얽혀서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일반적인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뭐 일반 요 문땡땡인 이분 한 2억 정도 되는 이분이 일단 강제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를 넣으면서 경매가 지금 진행됐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가압류가 이분도 깜짝 놀라서 경매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서 가압류가 들어온 것 같아요. 뭐 김땡땡. 자, 이분이 이제 가수이자 배우인 이제 김재중 씨 뭐 이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 한 6억 정도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신기 뭐 멤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가수자 뭐 이렇게 그 배우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도 아까 설경구 씨하고 마찬가지로 한 6억 정도 이렇게 또 동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까우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려워지면 상류층들도 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렇게 또 뭐 지인들이 또 강제 경매에 이렇게 가압류 뭐 하게 되는, 자, 뭐 이게 또 사실 인간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분도 이거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6억 정도. 자, 그리고 트리마제뿐만 아니라 지금 갤러리아 팰리스라는 게 이제 잠실중앙 5단지 바로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이것도 꽤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자, 근데 여긴 갑자기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4건이나 막 경매가 나왔다 들어갔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또 신건이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36억 1천만 원, 36억 1천만 원, 뭐 최저입찰가 같으니까 뭐 보시는 것처럼 신건으로 보여지는데, 요것도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제 가압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 개인들, 그렇죠. 여기 한 1억 5천. 자, 지금 들어와 있고. 자, 근데 또 가압류가 회사 관련한 부분은 이제 한 10억 정도 또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자, 그리고 뭐 근저당도 뭐 또 한 1억 8천 정도 또 들어와 있고. 자, 그리고 또 가압류들이 보면 뭐 2억, 그 다음에 뭐 2천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15억짜리 또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내가 뭐 확정일자부 임차권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거예요.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내가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놓고, 이건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설정을 하는 거죠, 강제로. 자, 그러면 이것이 마치 어떤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비슷한 이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그 세입자분이 4억 정도를 지금 뭐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놨습니다. 자, 갤러리아 팰리스 꽤 비싼 아파트인데 4억 정도 어떻게 전세인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바로 이거였죠. 자, 원래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21억이었습니다. 21억이었는데, 자,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17억밖에 못 받은 거죠. 17억만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내가 나머지 4억을, 저도 이런 경우는 이게 등기로 돼 있는 거는 잘 뭐 이렇게 못 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아니, 갤러리아 팰리스 같은 그런 비싼 아파트에 한 40억 가까운 아파트에 내가 전세 21억 들어가는데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앞에 선순위 근저당이 거의 없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사실은 내가 21억 중에서 4억을 못 받아서 이것을 임차권 설정 등기를 지금 해놓고 지금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지금 가압류 또 뭐 한 1억 2,400 정도가 또 들어와 있고요. 자, 결국은 또 이제 강제 경매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26억 7천 지금 강제 경매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자,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가 뭐 경매가 진행되면 뭐 세입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해놨기 때문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중간에서 뭐 마음 쓰는 게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경매가 들어와 있는데 또 뭐 올해 갑자기 또 근저당들이 이렇게 뭐 쭉쭉쭉쭉 아마 다 개인들이 이렇게 뭐 5억 8천, 3억 9천, 뭐 한 또 2억 6천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는 아마 이거는 뭐 그냥 앞에 근저당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뭐 선순위 뭐 이런 것 때문에 근저당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된 건지, 어쨌든 간에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되는 또 이런 일도 또 있네요. 어쨌든 뭐 내가 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뭐 이유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상상 초월 빚잔치가 벌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압구정 한양 같으면 여기도 뭐 최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도 62억 8천이면 거의 63억짜리 지금 아파트인데, 자, 여기 이런 집주인들도 경매에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압구정 지금 한양 1차인데 여기 지금 최저가가 50억 2,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 무슨 유찰된 것도 아니고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압류지에서 이제 매각 캠코에서 이제 매각을 하는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감정가가 63억 정도 되는데, 최근에 뭐 이런 건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보다 무려 12억 정도, 그렇죠? 한 12억 한 6천 정도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 입찰가가. 그래서 50억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구나. 보통은 감정가에서 시작하는데 아예 10억, 12억 정도 깎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압구정에서 엄청난 폭락들이 있죠. 압구정 한양 6차 34평 같은 경우에 65억짜리가 52억까지 실거래가 이렇게 한 13억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자, 이러니까 62억짜리를 50억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거 뭐 압구정 한양 6차뿐만 아니죠. 압구정 현대 8차도 53평 83억까지 갔던 게 69억까지 14억 폭락해 있고, 압구정 현대 3차 32평도 60억 7천까지 갔던 게 46억으로 한 15억 가깝게 폭락해 있고, 압구정 구현대 1, 2차 여기는 53평형이 98억이 78억으로 20억이 폭락해 있고, 자, 압구정 신현대 11차 압구정 2구역 61평형은 128억이 90억까지 38억이 낮아져 있는 데다가 지금 호가는 38억 낮춘 90억 지금 매물들이 줄줄이 창창인데 거래 안 되고 있죠. 89억까지 낮춘 중층 39억을 낮췄는데도 거래 안 되고 있죠. 88억, 40억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중층, 고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억, 중층 41억씩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죠. 자, 고층을 86억까지 낮췄는데도 42억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호가가. 자, 그리고 85억까지 내려가 42억을 낮췄는데도, 아니 128억까지 갔던 거를 뭐 고층을 86억, 뭐 저층을 85억, 40억을 넘게 낮춰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뭐 경매에서도 그냥 최저 입찰가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매각가를 뭐 한 12억 정도 이렇게 낮추는, 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뭐 이자 부담 때문에 모든 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제 경매만 49.1%, 서울에서만 50%가 지금 4월에 지금, 이렇다면 지금 이번 달도 마찬가지죠. 5월도 그렇고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지금 6월, 7월, 8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정말 상상 초월 빚잔치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류층이라고 하는 뭐 성수에 있는 트리마제 뭐 그런 70, 한 3억, 74억짜리 아파트,
그다음에 아까 압구정 뭐 한양 같은 경우에는 60억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의 집주인들마저도 결국 이런 뭐 개인 파산인 거죠. 집주인들이 파산하고 결국 내 집을 뺏기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거 관련해서는 또 중요한 일들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아무리 힘들 때라도 또 라면 한 끼 또 따뜻하게 또 사실 뭐 맛있잖아요. 저는 뭐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또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만 구매해 주셔도 감사한데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정말 뭐 참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작은 것 하나 또 가끔 고가 제품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참 귀찮으실 텐데 성가실 텐데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이런 거 확인할 때마다 참 그 마음 써주시는 게 너무나 늘 감사하고 참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